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당신이 10년 후에도 젊게 살 수 있는 과학적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동창회나 동문 모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들이 모였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친구는 여전히 대학생처럼 보이는데 다른 친구는 이미 환갑을 맞이한 듯한 외모를 하고 있어요. 모두 50대 초반인데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유전자? 돈? 아니면 특별한 건강 비결? 사실 60대가 되어도 걸음이 가볍고 일상이 또렷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50대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 안에서도 노화 속도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됐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노화에 실린 대규모 연구가 이 오래된 질문에 놀라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의 아구스틴 이바네즈 교수 연구팀이 엄청난 규모의 연구를 진행했어요. 유럽 27개국에 사는 86,149명을 조사했는데 평균 연령은 66.5세였습니다. 여러분 86,0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감이 오시나요? 서울 잠실 야구장이 약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잠실 야구장을 3번 이상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원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연구는 매우 드물죠. 연구팀은 생체행동적 연령 격차라는 지표를 사용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나이가 65세인데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을 봤을 때 70세처럼 보이면 가속 노화예요. 반대로 60세처럼 보이면 지연 노화인 거죠. 이 지표는 단순히 외모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신체 기능, 교육 수준, 인지 능력 같은 긍정적 요소들과 심혈관 질환, 감각 장애 같은 부정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마치 우리 몸 전체의 진짜 나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구팀이 주목한 활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언어 사용이었습니다. 2개 이상의 언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만 쓰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다르게 늙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영어로 뉴스를 읽고 점심에는 스페인어로 동료와 대화하고 저녁에는 프랑스어로 영화를 보는 사람의 뇌와 평생 한국어만 쓰는 사람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언어 사용자가 가속 노화를 겪을 위험은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약 54% 낮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속 노화가 생길 위험도 30% 낮았고요.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언어만 쓰는 사람은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보다 빨리 늙을 확률이 약 2배 높다는 뜻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몸은 5년이나 더 늙은 것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연령, 교육 수준, 운동량, 경제적 상황, 심지어 대기질이나 성평등 같은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했어요. 다시 말해 단순히 교육을 많이 받아서 혹은 부유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언어라는 요소 자체가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건 사용하는 언어의 수가 많을수록 노화 지연 효과가 더 강력했다는 겁니다. 이바네즈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어를 하나만 더 구사해도 가속 노화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3개를 쓰면 그 효과는 더 커지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영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꼭 3개 국어, 4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더 배워도 충분합니다. 이런 과학적 발견이 흥미로우셨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외국어를 한다고 해서 왜 더 천천히 늙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알아야 해요. 뇌의 인지 예비력 카그니티브 리저브. 인지 예비력이란 뇌가 노화나 손상에 대항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비상금이에요. 은행 통장에 비상금이 많으면 갑자기 큰 지출이 생겨도 버틸 수 있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2 사람이 똑같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뇌 스캔을 찍어보니 둘 다 같은 정도로 뇌에 이상 단백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은 일상생활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지 예비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평생 여러 언어를 쓰면서 뇌를 단련한 사람은 마치 잘 훈련된 운동선수처럼 뇌의 일부가 손상되어도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뇌는 손상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영역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이를 스캐폴딩이라고 해요. 건물을 지을 때 쓰는 비계처럼 뇌도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여러분, 뇌는 평생 변한다는 거 아시나요? 예전에는 어른이 되면 뇌세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성인의 뇌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뉴런 간의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마치 근육처럼 뇌도 운동하면 더 강해져요. 여러 언어를 이해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억력, 주의력 전환, 실행 기능 같은 다양한 인지 기능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언어를 바꿔 쓰거나 복잡한 문맥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바네즈 교수는 여러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뇌의 다양한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력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억제하며 언어 규칙을 계속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신경망을 강화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004년 연구에서는 이중 언어 사용자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특정 뇌 영역 미상액, 좌측 하두정력 피질의 회백질 밀도가 더 높았어요. 이 영역들은 바로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마치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커지듯이 언어를 쓰면서 뇌의 특정 부분이 발달하는 거예요. 런던 택시 기사들을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런던의 복잡한 거리를 외우며 일하는 택시 기사들은 일반인보다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회백질이 더 많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사용하면 뇌는 그에 맞춰 변화합니다.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건강. 다언어 사용은 단순한 뇌 훈련을 넘어섭니다.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더 넓은 인간관계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건 전 세계 15억 명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면 5억 명이 더 추가되고요. 이렇게 확장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증가시켜요.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해로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심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죠. 반면에 다언어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해줍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심장 건강, 신진대사, 면역 기능까지 좋아질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도 일상 속에서 꾸준히 머리를 쓰는 활동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역시 노년기 인지, 건강을 위해 학습과 사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좋은 연구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있어? 샘플이 작거나 특수한 상황만 봤을 수도 있잖아.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다언어 사용이 머리에 좋다는 연구는 많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연구 대상이 100명, 200명 정도로 적거나 특정 집단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일반화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번 연구는 다릅니다. 첫째, 표본 크기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8만 6천여 명이에요. 이 정도 규모면 통계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둘째,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포함했습니다. 유럽 27개국이에요. 북유럽의 스웨덴부터 남유럽의 그리스, 서유럽의 프랑스부터 동유럽의 폴란드까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포함됐어요. 셋째, 혼란 변수들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연구팀은 교육 수준, 경제 상황, 신체 활동, 대기 오염, 심지어 각 나라의 성평등 지수까지 고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언어 사용의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났죠. 영국 레딩 대학의 인지신경과학자 크리스토스 플리아치카스는 다언어 사용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논란이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연구는 처음입니다. 이 연구는 그 효과를 매우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라고 평가했어요. 미국 5번 대학의 인지심리학자 수잔 토이브너-로즈는 이 연구는 지리적으로 다양한 대규모 샘플을 사용했고 그 덕분에 다언어 연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혼란 변수들이 민자 지위, 부등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바네즈 교수는 강조합니다. 다국어 능력은 단순한 언어 기술이 아니라 뇌를 단련하는 일상적 훈련입니다. 평생에 걸친 언어 학습은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공공정책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우리 몸의 노화는 일정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급격히 빨라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이 네이처 노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44세와 60세의 우리 몸의 많은 분자와 미생물이 급격하게 변한답니다. 연구팀은 108명의 25에서 75세 사람들에게서 수개월에 걸쳐 혈액과 다른 생체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RNA, 단백질, 대사물질 등 무려 13만 5천 가지의 분자를 추적했죠. 총 2,500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모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조사한 분자의 81%가 비선형적으로 변했어요. 즉, 어떤 나이에는 천천히 변하다가 특정 나이에는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특정 나이가 바로 44세와 60세였습니다. 44세에는 알코올 대사, 카페인 대사, 지질 대사, 심혈관 질환, 피부와 근육 관련 분자에서 큰 변화가 관찰됐어요. 이 나이대에 술이 예전만큼 안 받는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60세에는 면역 조절, 신장 기능, 탄수화물 대사, 카페인 대사와 관련된 분자에서 변화가 뚜렷했어요. 이 나이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질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바로 이런 생물학적 변화 때문이에요. 스탠퍼드의 마이클 스나이더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점진적으로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40대 중반이 극적인 변화의 시기이고 60대 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류의 분자를 보든 그렇습니다. 처음에 연구팀은 44세의 변화가 여성의 폐경이나 갱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별로 데이터를 나눠서 보니 남성들도 40대 중반에 똑같은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즉,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는 같은 나이라도 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 노화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 두 시기에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스나이더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40대에는 심장 건강과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늘리고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지니 술을 줄여야 합니다.
60대에는 신장 건강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과 항산화제를 섭취하세요.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으실 거예요. 제2 외국어를 배웠어도 대부분 잊어버렸을 겁니다. 나는 이미 50대야. 지금 와서 외국어를 배워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비오리카 마리안 교수는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한 경험이 길수록 더 좋지만 어떤 나이에 시작하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배워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연구팀은 외국어 학습이 개인의 교양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공중 보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바네즈 교수는 말합니다. 학교에서의 조기 언어 교육과 성인을 위한 지역사회 언어 프로그램 활성화는 개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60대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김 씨.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은퇴 후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시는 어르신,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분들, 드라마를 보다가 스페인어에 매료되어 공부를 시작한 50대 분들도 계시죠. 서울에 사시는 김 씨 67세는 6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손자가 미국에 있어서 손주와 대화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ABC도 헷갈렸죠. 그런데 이제 5년째 배우고 있는데 머리가 정말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예전엔 뭘 놓고 찾는 일이 잦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일상이 활력 있어졌어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어요. 물론 언어 학습이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기가 더 어려워지죠. 젊을 때처럼 금방금방 외워지지도 않고요. 하지만 연구팀은 완벽하게 유창해질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른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완벽한 발음이나 문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소통이 조금이라도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학창시절 배웠던 영어를 다시 꺼내보기. 좋아하는 외국 노래의 가사를 찾아보고 따라 부르기.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자막과 함께 보기. 처음엔 한글 자막으로, 익숙해지면 영어 자막으로. 영어로 된 레시피를 따라 요리해보기. 2. 언어 학습 앱 활용하기. 듀오링고, 로제타 스톤 같은 앱들은 게임처럼 재미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있어요. 3. 지역 언어교실 참여하기.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언어교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어요. 4. 언어 교환 모임 참여하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과 서로 언어를 가르쳐주는 모임. 실제 대화 연습도 되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생각해요. 영어를 배우는 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번 연구는 언어가 그 이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언어는 우리의 뇌를 훈련시키는 체육관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연결망을 넓히는 다리예요.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원천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더 천천히,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60대가 되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비밀. 그건 유전자나 특별한 보약이 아닐 수 있어요. 평생에 걸쳐 2-3개의 언어를 사용하며 뇌를 꾸준히 자극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영어 단어장을 꺼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외국 노래의 가사를 찾아보거나 외국어로 된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해보거나 언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언어 능력의 향상이 아니에요.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죠. 하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빠르게 늙을 것인가, 천천히 늙을 것인가, 건강하게 늙을 것인가, 질병과 함께 늙을 것인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해답은 명확합니다. 평생에 걸쳐 뇌를 자극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 중에서도 다언어 사용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방법 중 하나예요. 동창회에서 유독 젊어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그 비밀을 물어보세요. 어쩌면 그 친구는 평생 여러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이제 우리는 그 말에 과학적 근거를 더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유연하고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충분히 밝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